네, 국민의힘이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했는데요. 새로 사무총장에 임명된 성일종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성일종 의원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그렇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네, 사무총장이면 말 그대로 당 살림을 도맡아서 해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실세라고 불리기도 하던데요. 실세는 아니고요. 공정하게 네. 이제 전당대회가 있고 어느 누구든 이 공정한 게임의 룰에 네, 잘 세팅을 해야 되는 게 총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욕을 좀 많이 먹는 자리죠.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비대위 구성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황우여 위원장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뭐 위원님께는 뭐 굳이 여쭤보지 않도록 하겠고요. 지금 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최대 과제는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일단 지금 그 좀 논란이 됐던 게 황우여 위원장이 이제 전당대회 시점 발언 때문에 좀 논란이 됐었는데 순전히 실무적으로만 놓고 볼 때 언제 가능한 겁니까? 전당대회는? 실질적으로 전당대회를 하려면요. 예. 이 전당대회를 하기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고요. 예. 대의원회 또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 지역 순회를 하면서 음. 당원들과 국민들한테 또 지역별로 이 연설회가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여기에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이런 것들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당헌 당규에 맞추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요 시기를 가능하면 빨리 맞추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그렇습니다. 이게 한시적인 비대위가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네. 굳이 이것을 길게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빨리지만 아무리 빨리 당기려고 해도 물리적 한계는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예. 행정적으로 우리가 꼭 거쳐가야 될 일들을 계산해 보면 그러한 걸 역산을 해서 네. 그래도 가장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게 최대한 빨리가 혹시 7말 8초가 맞습니까? 대충적으로 역산을 해서 아마 말씀들을 서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 역산을 대개 해보면 대개 뭐 6월까지는 불가능해 보이고요. 7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월 정도. 예, 요거는 그냥 순수한 행정적인 절차를 본 겁니다. 그 안에는 예. 약간의 또 고려 요소나 뭐 또 새로운 요소가 발생했었을 때 조금 늦을 수도 있겠지만 네. 비교적 합리적으로 행정적인 프로세스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 보면 네. 아마 7월경이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애당초 이제 6말 7초 이야기가 났던 게 그 윤재욱 원내대표의 발언 때문인데 윤재욱 원내대표 이런 사정을 모르고 그럼 6말 7초를 얘기했던 거였을까요? 우선 비대위가 그것만큼 늦게 또 출발을 했잖아요. 그 점 때문에. 윤재욱 원내대표께서 비대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네.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아마 그 말씀하신 게 네. 죄송합니다. 네네. 그 안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황우려 비대위원장님을 모시고 오면서 시간적인 로스타임도 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네. 아마 요 시간이 조금 좀 더 늦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니까 잠깐 목 다듬으셔도 돼요,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비대위 좀 출범이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당겨도 최대 빠른 게 이제 7월 중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전당대회 관련해서 또 하나의 관심사가 전당대회 룰인데요. 일단 이 점, 그러니까 지금 당신 100% 반영하는 걸 손봐야 된다라고 하는 총론에는 동의하세요, 의원님? 우선 제가 임명장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봤거나 실무진의 의견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가 당에서 논의를 좀 거치고요. 예.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또 당원들이 생각하는 것, 또 의원들이 생각하는 걸 여러 가지를 예. 종합을 해서 예. 이거는 추후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냥 그 의원 개인으로서의 생각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지금 전체적인 당을 쇄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다 들어보겠다는 거죠. 일단 쇄신이라고 하는 지금 단어는 쓰셨습니다, 의원님.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전당대회 시기와 관련해서 이제 이게 민감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과 연결지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시점이 상당히 이제 예민하게 이제 받아들여졌었는데 한동훈 전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의 등판 가능성 내지 등판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치를 하는 거는 본인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네. 특히 이 중립지대에 있어서 전당대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 실무를 맡고 있는 총장의 입장으로서 네. 이걸 얘기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예. 정치를 하고 안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은 본인이 결정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질문을 좀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백서 TF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백서 TF에 아직은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오늘 보니까 백서 TF팀에 대한 의결권이 의결을 해줘야 되는 상황으로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공식 출범을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럼 조정은 TF 단장은 이미 그 정영환 전 공관위원장도 만났다고 하던데요. 그 부분은 아마 그 내정은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내정은 되어 있었으니까 움직인 거는 같은데 아직 공식 기구가 출범은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백서 TF 얘기를 꺼냈던 이유가 뭐냐면 백서에 담겨야 되는 내용의 큰 틀은 총선 패배의 원인 요걸 진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백서 내용이 나올 때까지 일단 그 조용히 있으면서 백서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본인의 정책 거취를 결정하는 게 정치 관리에선 그게 맞다라는 점에는 동의를 하시죠? 백서라고 하는 거에 맞추어서 전당대회가 열리고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백서는 백서대로 가게 될 거고요. 네. 전당대회 일정은 당에 정해져 있는 또 공식 기구에서 의결되는 그 과정대로 이행을 할 일이지요. 예. 백서라고 하는 총선 패배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께서도 알고 계시고 당에서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쇄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고 쇄신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당연히 총선 패배의 원인이 진단이 되고 총선 패배의 원인에는 당의 문제점이 녹아 있을 테니까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백서 때문에 전당대회가 이게 기간이 늘어지고 줄어들고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래요? 쇄신이라고 제가 드린 말씀은 국민의 요구사항들을 여러 가지가 뭐가 있는지를 넓은 의미에서 당은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또 그게 국민의 뜻과 부합해야 한다는 의미로 제가 쇄신이라는 말을 드렸는데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당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앞으로 당의 백서 부분이 됐든 또 어떤 부분이 됐든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무총장도 당연직 비대위원이죠,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 비대위원들 간의 상견례를 겸한 만찬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의원님도 여기에 참석을 하실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정책의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민생의 문제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지요. 네네. 그래서 지금 국제적인 환경도 좀 안 좋고요. 그래서 이 민생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다룰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당론 추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민주당이 잘 알 겁니다.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러 코로나 같은 특수적 상황도 있었지만 약 400조 원의 현찰을 이게 풀어가지고 지금 고금리 고물가로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고금리 고물가에서 지금 현재 가장 금리라든지 물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 서민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다시 그냥 모든 국민들한테
25만 원씩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을 주게 된다고 한다면 예. 그 고통이 어디에 더 가중이 되겠습니까? 음. 저는 이런 경제적인 누구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네. 경제학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또한 지금 민주당이 거야가 돼가지고 이런 이 25만 원을 들고 나왔는데 이거는 행정부가 할 일을 네. 입법부가 이렇게 큰 정치적인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전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를 했기 때문에 입법권을 발동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입법권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네. 법률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예산 편성권은 정부한테 있습니다. 또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증가하거나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헌법 57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이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서 예. 이게 입법권을 가지고 25만 원씩 주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런 거야말로 거야의 예. 의석수에 의한 정치 폭력이라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예전부터 쭉 합리적으로 세제 부분에 대해서 늘 얘기해왔던 부분이지요. 네. 아마 저는 이런 부분들이 거야가 갖고 거야의 힘으로 이렇게 그동안 종부세 같은 경우 밀어붙여왔던 부분들인데 예.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정상화의 눈으로 본다고 또 접근하고 있다고 그러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영하시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는 라인 사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기업의 활동과 관련되는 일이잖아요. 예. 우리 기업의 이익이 일본의 공권력에 의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예. 또 이 부분이 기업의 이익과 관련돼서 기업 활동에 우리가 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 또한 기업 활동 부분은 기업 활동 부분대로 기업이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는 것 또한 저는 굉장히 고민해야 될 지점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기업의 해외에서의 어떤 그 이익 창출을 위한 영리 행위를 지원을 해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정부는? 물론이죠. 예. 물론이죠. 당연히 우리 기업의 활동이 보장이 돼야 되고요. 네. 또 우리 기업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예.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외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 기업과 정부가 잘 협의를 해서 기업을 도와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만 또 기업의 이익이 침해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게 느껴지거나 또 그럴 징후가 있다고 한다면 정부는 또 당연히 그에 따르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회로 다시 돌아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제 그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치러지게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정성호, 조정식 두 의원이 일단 그 접었고요. 추미애 그 당선인으로 단일화됐고 우원식 의원하고 아마 경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경우에 따라서는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걸 전제로 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미 민주당의 방향성이 승거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방향성이라면 어떤 걸까요? 추미애 의원을 다 국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민주당이 국회 운영에 대한 톡줄을
의장을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그 각이 쓴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방향을 잡았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정성호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예. 많은 의원들로부터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으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래요. 그럼 만약에 근데 그럼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된다면 개원 협상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국민들께서 아시지 않겠어요? 그래요. 의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늘 중립지대에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옛날에 강창희 의장님, 부산의 정의화 의장님 같은 분들 보시면 참 공정하게 이끌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던 분들이지요. 예. 이만석 의장님도 그런 케이스셨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입법부의 권위 그리고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의장님들을 한번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거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일종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이었습니다.